맛있어서 드셨겠지만 그 달콤한 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1월이 되면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이 과일을 드시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이 겨울철 과일 때문에 지금도 신장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겨울철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잔인한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이미 콩팥이 다 망가진 뒤에 투석기를 돌리고 수술을 해야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수술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겨울 과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겨울철 차가운 공기에 혈관은 쪼그라들고 땀 배출이 멈춰 독소가 몸 안에 꽉 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들이 좋다는 과일을 무턱대고 드시면 그게 곧장 칼륨 폭탄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왜 하필 겨울일까요?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은 이제 젊은 시절의 그 건강하던 몸이 아닙니다. 마치 50년 넘게 사용한 낡은 보일러 배관처럼 여러분의 혈관은 겨울에 찬 공기를 만나면 딱딱하게 붓고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억지로 보내려다 보니 혈압은 치솟고 그 엄청난 압력은 고스란히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무자비하게 망가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땀입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던 칼륨이라는 독소가 추운 겨울에는 나갈 구멍이 없어 고스란히 혈액 속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이미 독소로 가득 찬 화약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몸에 좋다는 착각으로 칼륨 덩어리인 겨울 과일을 드시는 것은 불난 화약고에 성냥불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입으로 인해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출 것이고 가족들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는 차가운 응급실의 비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일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베란다나 냉장고에 이 과일들이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겨울철 최악의 과일은 바로 귤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을 먹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귤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보통 귤을 드실 때 한두 개만 드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아랫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5개에서 10개씩 까아 드시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귤 한 개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늙고 지친 콩팥은 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독처럼 쌓이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다가 예고도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귤을 과하게 드시고 자다가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와 긴급 투석을 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겨울 간식은 바로 곶감입니다. 명절이나 제사상에 자주 올라오는 곶감은 달콤하고 쫀득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지만 콩팥에는 귤보다 더 치명적인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그 안에 있던 영양소와 당분은 덩어리처럼 농축됩니다. 생감일 때보다 곶감이 되면 칼륨 함량과 당도가 3배에서 4배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만약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이 곶감을 2개 이상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순식간에 초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곶감에 농축된 당분은 혈액을 엿가락처럼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리고 혈관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심코 집어든 곶감 하나가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로 이끄는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겨울철 콩팥 킬러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는 이가 시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드십니다. 특히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하나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늙고 병든 콩팥을 절벽 끝으로 미는 행위와 같습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00mg이 넘는 고농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칼륨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붓기를 빼주지만 콩팥 여과 기능이 50% 밑으로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콩팥이 거르지 못한 바나나의 칼륨은 곧장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침으로 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나나에 풍부한 마그네슘입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칼륨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심장의 정기 신호가 교란되어 멀쩡하던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겨울철 아침 빈속에 드시는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마지막 반가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은 겨울철에 생과일이 귀하다고 해서 대용으로 드시는 과일 통조림입니다. 종합과일 통조림이나 복숭아 통조림 국물을 달콤하다고 해서 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스스로 혈관에 설탕물을 주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입니다. 통조림 속의 과일은 이미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 같은 좋은 영양소는 다 파괴된 상태이고 남은 것은 오직 절임용 설탕 시럽과 방부제뿐입니다. 늙은 콩팥에게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가 바로 고혈당과 가공식품의 첨가물입니다. 통조림의 끈적한 당분은 혈액을 무려처럼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의 미세한 모세혈관인 사구체를 꽉 막아버립니다. 안 그래도 추운 날씨 때문에 좁아진 혈관에 끈적한 설탕피가 흐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액순환이 막힌 콩팥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까맣게 괴사하게 됩니다. 겨울철 입이 심심하다고 무심코 드신 통조림 한 캔이 여러분을 평생 투석실에 묶어두는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귤과 곶감 바나나 그리고 과일 통조림을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그 과일들이 사실은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주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겨울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냉장고를 다 비우고 나니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꽉 막힌 사구체를 뻥 뚫어주는 기적의 겨울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으며 이번 겨울을 응급실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드셔야 할 겨울 과일의 여왕은 바로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는 달콤해서 당뇨나 콩팥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겨울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엘라그산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콩팥은 매일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염증 수치가 더 높아지기 쉬운데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염증 지표가 3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딸기의 칼륨 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나 곶감 같은 과일은 칼륨이 너무 많아 위험하지만 딸기는 100g당 칼륨이 150mg 수준으로 매우 적당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활력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겨울 내내 딸기를 하루 7알씩 약처럼 드시고 붓기가 빠지고 소변 거품이 사라진 기적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한국의 배는 전 세계적으로도 콩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는 폐와 콩팥의 진액을 마르게 하여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배는 풍부한 수분과 함께 루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의 열독을 식혀주는 천연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해지는데 이때 시원한 배 한 조각은 콩팥에 화기를 내리고 소변 배출을 돕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또한 배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하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귤이나 수박이 콩팥에 물을 들이부어 홍수를 내는 것이라면 배는 막힌 수로를 뚫어 물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준설 작업과 같습니다. 특히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거나 배숙으로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고 불리는 사과입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장 운동이 둔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변비는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대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독소가 장에 오래 머물면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콩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팩틴과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켜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 자체를 줄여줍니다. 말하자면 콩팥이 야근하지 않도록 미리 일거리를 줄여주는 고마운 조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겨울철 수축된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줍니다. 다만 사과도 칼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하루 반 개 정도를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겨울에는 생과일을 구하기 힘들어 냉동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블루베리를 얼리면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더 농축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안토시아닌은 보랏빛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혈관 청소 능력이 탁월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덩어리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이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되살려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피가 잘 돌아야 콩팥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콩팥 혈관이 얼어붙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작고 검푸른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콩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겨울 과일 딸기배, 사과, 블루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일들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맛이나 영양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호흡기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혈압약은 증상을 억누를 뿐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올바른 음식들은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70대가 넘어서도 이 식단을 지키며 투석 없이 건강하게 겨울 산행을 다니고 손주들을 안아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콩팥이 망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독을 끊고 올바른 음식이라는 해독제를 넣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귤 박스와 곶감이 있던 자리에 딸기와 배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지 아니면 하얀 눈밭을 걸으며 건강을 만끽하고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 4가지 과일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지 그 의학적인 기전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깨끗하고 구멍이 촘촘해서 칼륨이나 요산 같은 찌꺼기를 완벽하게 걸러냈지만 60세가 넘어가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 필터는 오랜 세월 사용으로 인해 녹이 슬고 구멍이 꽉 막히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날씨 탓에 혈관이 수축되어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길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귤이나 곶감처럼 칼륨과 당분이 가득 든 과일이 들어오면 늙고 지친 필터가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결국 걸러지지 못한 칼륨 독소는 끈적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돌연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환자들이 겨울밤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고칼륨 혈증의 실체입니다. 또한 과일 속의 과도한 당분은 추운 날씨에 혈액을 마치 식은 젓가락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끈적한 피는 콩팥의 아주 미세한 혈관인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꽉 막히게 합니다. 혈액 공급이 끊긴 콩팥세포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치솟고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린 겨울 딸기나 배에 들어있는 엘라그산과 루테올린 같은 항산화 성분과 천연 효소는 녹슨 필터를 청소하는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덕지덕지 들러붙은 염증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서 떼어내고 추위에 딱딱하게 굳어진 콩팥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돕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매번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수치가 바로 이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티닌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콩팥이 얼마나 찌꺼기를 잘 걸러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명의 성적표입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는 독한 약물 없이도 이 성적표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적의 겨울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골든타임과 하루 적정량의 비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좋은 딸기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위산이 적절히 분비되어 과일의 영양소를 가장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겨울 아침 빈속에 차가운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산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귤 하나라도 까드시면 자는 동안 콩팥이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하게 되어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딸기나 배라도 하루 총량이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종이컵으로 따졌을 때 한 컵 정도의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는 중간 크기로 7알배는 반개, 사과는 반개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점심 식후에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에 가해지는 여과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씹는 횟수와 온도입니다. 겨울 과일은 차갑기 때문에 바로 삼키면 위장과 콩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입안에서 과일이 따뜻해지고 죽이 될 때까지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씹으면 침 속의 소화효소가 과일의 영양소 분해를 도와 콩팥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성분을 쏙쏙 빨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 궁합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콩팥 환자에게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의 유기산과 우유의 단백질, 칼슘이 만나면 뱃속에서 덩어리가 지고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오로지 과일 단독으로 드시거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시간과의 간격입니다. 겨울철에는 혈압이 올라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 속의 특정 성분이 간의 대사효소에 영향을 주어 약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약물 독성에 매우 예민한 장기이므로 이 2시간의 간격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지키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섭취 원칙들이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제 환자분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 세박성훈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아버님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아버님은 겨울만 되면 심해지는 갈증 때문에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귤을 한 바구니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장 그 습관부터 버리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귤 대신 제가 처방해드린 딸기와 배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방금 알려드린 약물 복용 간격 2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아버님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투석 직전의 위험 수준인 3.5에서 정상 범위 근처인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꽉 끼던 신발이 헐렁해질 정도로 붓기가 싹 빠졌고 이제는 손줄을 얻고 가벼운 겨울 산행도 다니십니다. 진료실에서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선생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박성훈 아버님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을 막고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 다음에 안전장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맹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성 신부전 사기나 오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이미 병원에서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콩팥의 배설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딸기나 배 같은 기적의 과일조차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관을 청소하는 보약이겠지만 이미 필터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는 그 적은 양의 칼륨과 수분조차 콩팥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서 칼륨 수치가 5.0mg 당량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입에 대는 모든 과일을 일단 멈추고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생명선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약과의 충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겨울철에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약을 새로 처방받으셨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몸속에 칼륨을 쌓아두는 성질이 있어 과일을 조금만 드셔도 금방 고칼륨 혈증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소리 없이 망가지지만 한번 임계점을 넘으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집니다. 만약 과일을 드시고 나서 입술 주변이 얼얼하게 마비되거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 몸의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할 때 단순히 괜찮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내 사구체 여과율은 얼만지, 크레아티닌 수치는 몇 점인지 꼭 물어보고 수첩에 적어두십시오. 콩팥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데이터와 소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무작정 좋다는 음식을 따라하기보다는 내 단계에 맞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라면 딸기조차도 하루 3알 이하로 제한하고 그마저도 물에 1시간 이상 담갔다가 드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 비로소 음식은 우리 몸을 고치는 진정한 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콩팥 관리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귀찮음을 무릅쓰고 과일을 씻고 시간을 맞춰 드시는 그 정성이 모여 투석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저 박성훈 아버님의 사례처럼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식습관을 찾아내면 우리 몸은 기적처럼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지식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며 정성을 들이는 사람만이 100세까지 맑은 피가 흐르는 튼튼한 콩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정보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요약까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겨울철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녹이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려낼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습관적으로 까먹던 귤과 달콤한 곶감이 들어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싱그러운 딸기와 시원한 배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 작은 식단의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이 병원 침대 위일지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하얀 눈길을 걷는 활기찬 일상일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오늘 배운 독이 되는 과일들을 정리하는 그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이 약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병원이 아니라 구수한 밥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에서 평생 내 다리로 씩씩하게 걷고 내 손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드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통스러운 투석실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건강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100세 건강의 비밀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오늘부터 나쁜 과일을 끊고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루틴을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결심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이 건강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콩팥 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